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는지 하는 부분에 관한 취재들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뭐 신문도 쉬고 뭐 방송은 일부 했습니다만은 뭐 방송은 별 의혹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 기사, 자 과연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들이 있었는데,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 몇몇 신문이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6월 25일 휴가 미복귀 의혹이죠. 그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은 그것만 밝히면 다른 것들은 뭐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지검 수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진술을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5일의 전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화에 보면 그 서일병,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런 진술을 합니다. 김대위가, 이게 이제 지원장교죠. 카투사 지원장교가 서일병에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휴가 복귀 등을 안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휴가 복귀 등을 안내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휴가 미복귀 의혹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6월 25일 휴가 미복귀 의혹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대위가 나한테 전화해서 안내했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물론 그 개인 휴가로 쓰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23일까지가 2차 병가고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가 개인 휴가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2차 개인 휴가로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을 그 추미애 장관의 최모 보좌관이 김대위한테 전화한 시점은 21일이고요. 그러니까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에 자,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3차 병가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럼 개인 휴가로 써라. 그래서 개인 휴가로 썼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일병한테 전화를 했다. 요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게 서일병 측이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인데 검찰이 이 부분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도 휴가 미복귀 의혹 없다. 그래서 무혐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전화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즈음의 전화는 우선 김대위가 그 전에 전화를 최 보좌관으로부터 3차례 받았다고 그랬죠.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이렇게 3차례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6월 25일 전화입니다. 그런데 김대위는 그동안에 전화를 한 번만 받았다고 했다가 자기가 뭐 관련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나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6월 21일 날 전화 받은 거 한 번이라고 했다가 6월 14일로 진술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내보니까 최소 3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 21일, 25일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대위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죠. 김대위가 휴가 복귀 등을 안내했다. 이렇게 이제 서일병한테 전화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6월 25일 이전에 6월 23일 이전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위는 실제 검찰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6월 23일 이전에는요 내가 서일병의 전화번호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동부지검이 무시했다. 서일병의 진술만 채택을 하고 김대위의 진술은 무시했다. 근데 그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대위가 나는 6월 23일 이전에는 서일병의 전화번호도 몰랐다 하는 게 김대위의 진술이고, 그런데 서일병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두 사람을 대질신문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정말 김대위가 서일병한테 휴가 안내를 하는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서일병 얘기만 옳거니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김대위 말은
그냥 없던 얘기로 해버렸다. 그런데 김대위 오히려 지금까지 취재하는 결과를 보면 김대위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김대위한테 6월 25일 날 전화를 합니다. 이 얘기는 곧바로 그 휴가 미복귀 의혹 6월 25일 저녁 9시쯤에 점호가 있었으니까 점호 이후에 이제 그 병장 점호를 주관했던 병장 한 사람이 서일병이 복귀 안 했네요 이러면서 당직 사병인 현 병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 병장이 뭐야 복귀 안 했어? 그러니까 현 병장이 부대 전화로 서일병한테 전화를 하죠. 이게 당직 사병의 주장입니다. 이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모 당직 사병은 전화뿐만 아니고 전화에서 실질적으로 오간 얘기까지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일병은 당직사병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전화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오간 내용도 허구다, 픽션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검찰은 그 내용은 제껴두고 전화한 사실은 당직사병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들 했다는 증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최 보좌관하고 김대위를 조사했는데 그때 최 보좌관이 김대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휴가 승인이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서 씨가 불안해하니까 전화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로. 그리고 나서 9시 46분 밤 9시 46분에 서땡땡 010 얼마 이렇게 해서 서일병의 전화번호를 김대위한테 줍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 결정적인 증거냐? 김대위가 그전에는 서일병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서일병이 얘기했던 김대위로부터 휴가 안내를 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동부지검은 서일병의 말이 맞고 김대위의 진술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대위 진술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김대위의 왜 그랬는가? 김대위의 진술대로라면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수사는 그래서 김대위의 진술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어야지 서일병의 해명, 변명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죠. 김대위의 진술대로 하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수사가 잘못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 첫 번째. 우선 당직사병의 전화 이게 있었다. 근데 서일병은 없었다고 했죠. 여기서 당직사병이 완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당직사병의 전화와 이 휴가 미복귀 의혹을 연결시켜서 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의무점이다. 이 부분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대전화로 그럼 당직사병의 주장대로 서일병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전화했다. 근데 부대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전화했다는 게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니까. 그렇다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2차 병가 종료 전에 휴가는 이미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검찰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결론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 나왔다. 고로 잘못된 수사다. 두 번째, 바로 최 보좌관이 김대위한테 전화할 때 서 씨가 불안해하니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결론대로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전에 휴가가 연장됐다면 서 씨가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휴가를 받아서 지금 여유있게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당직사병이 전화했을 때 당직사병이 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개인 휴가 연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밤에 최고자관이 김대위한테 서 씨가 불안해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휴가 연장이 안 됐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이 부분을 무시했다. 무시한 것은 결국 수사가 잘못됐다 내지는 수사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대위가 바로 초반에 뭐 진술을 좀 잘못했었는데 그거를 추가로 확인하고서 이런저런 걸 기억도 되살리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서 진술을 바꿨는데, 이 바꾼 이후의 진술 부분을 검찰이 무시했다. 아까 무시한 게 바로 대표적으로 자기는 6월 25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2차 병가 종료 전에 23일이 병가 종료니까요. 그 전에는 서일병의 전화번호를 몰랐다라고 한 부분 진술을 무시했다 이거죠. 이거는 이게 훨씬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로부터 무시당했다. 고로 검찰 수사는, 동부지검의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 25일 밤 9시 46분에 전화번호를 김대위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서일병의 전화번호를. 그렇다면 이거는 그 전에 전화로, 그러니까 김대위가 서일병한테 전화로 휴가를 안내했다 하는 그 서일병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이러한 김대위의 주장을 묵살한 수사는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미복귀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김대위가 6월 23일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휴가 안내를 서일병한테 하지 않았다면 서일병은 계속해서 집에 있었던 것이 결국은 군무이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직사병이 6월 25일 날 전화했을 때 너 왜 거기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일병이 저 개인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했죠. 그때까지 서일병은 자기가 휴가 중인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그렇죠? 이대로라면,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는 2차 병가 종료 전에 이미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월 25일 날 밤에 서일병과 현 병장이 전화한 거는 뭐가 됩니까? 전화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한 내용은 그럼 뭐가 되느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결국 수사가 잘못됐다. 검찰의 결론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1, 2, 3, 4의 몇 가지 이유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사건의 수사의 본질은 미복귀 의혹인데, 여기서 서일병의 진술, 현 병장의 진술, 김대위의 진술, 최보좌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진술 중에서 최대 공약수 내지는 맞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거기서부터 수사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는 서일병의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 중에 거기에 맞는 진술은 채택하고 틀리는 진술은 전부 다 버려버리는 이런 수사 결과다.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짜놓은 인사라인, 수사라인, 이 수사라인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그런 잘못된 수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했을까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기자들이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제대로 취재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올 텐데, 오늘부터. 근데 제대로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취재의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그 검찰청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검사들이 흔히 그런 좀 이거 장난을 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그 취재의 공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수사 결과 발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석 연휴라는 취재의 공백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아마 지금 서울 동부지검 수사라인 기자들의 전화나 취재 접촉 거의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취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언제는 뭐 법조 취재가 그렇게 쉬웠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처음 시작 단계부터 결론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씩 밝혀내서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서 재수사나 내지는 특검의 수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휴가 미복귀 의혹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